그걸로만 먹고 살아도 몇 천만 원씩 버니까 한 달에 거의 뭐 2천만 원 넘게 번 것 같아요. 그래서 빚 다 갚고 다시 서울로 진짜요? 와, 대단하시다. 보이스킹에서는 1억 상금을 그럼 그쵸. 거네요? 그렇죠. 좀 수익적으로도 많이 올라가셨을까요? 전혀 없었습니다. 지금은 좀 어떠신 편이에요? 저의 인생적으로 보면 조급함은 이미 다 사라졌고요. 민우님은 연예인이신가요? 저요? 네. 저는 애 아빠인데요. 아니 왜냐면은 메이저 프로그램 많이 나오셨잖아요. 네. 영광에도 나오시고. 한 번씩밖에 못 나간 거라.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 제 가족 얘기한 건 완전 처음이고요. 예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가수 리누라고 하고요.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연습실인가요? 여기 지금 제 아는 동생 사무실인데 네. 지금 앨범 새로 나오는 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믹싱한 거 모니터링 하려고 잠깐 와 있어요. 스피커가 2천만 원짜리입니다. 아 진짜요? 네. 이건 뭐 사비로 사신 건가요? 제게 아니에요. 저 친구. 맞다.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? 네네네.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. 네.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창 붐이었잖아요. 슈스케, 네, 맞아요. 네. 위대한 탄생 뭐 네, 많았잖아요. 네. 그것도 혹시 출연하신 분? 저 위대한 탄생은 나갔었다가 네네. 예선에서 광탈했고요. 슈스케 예선 접수를 하고 네네. 귀찮아서 안 갔어요. 아이고. 2 때 원 보고 나서 네네. 저거 할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접수를 했다가 그때 제가 이제 한창 그 가요제 상금 사냥꾼이랑 사람들이 있어요. 전국에 가요제 같은 게 한 900개가 돼요. 1년에. 네네. 그러니까 뭐 무슨 축제, 뭐 토마토 축제, 무슨 막 이런 거 많잖아요. 쫙 돌면서 상금 타오는 거예요. 그냥 데뷔를 안 한 상태이면 충남에서 하나 타고 다음 달엔 뭐 대구에서 타고 그걸로만 먹고 살아도 몇 천만 원씩 버니까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. 300만 원 정도씩 탄 것 같아요. 한 달에 한 8개 정도? 네. 나가면 그래도 3, 4개 정도씩은 타오니까 대충 계산해보면은 와 그거에다가 또 원래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, 네. 레슨도 이렇게 하시고 맞아요. 네. 그때 좀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월화수목금까지는 보컬 레슨 네네. 네, 한 20명씩 계속 가르치고 네. 주말에는 가요제 다니고 그리고 평일날 밤에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. 경기도 안성 쪽으로 이사를 갔었어요. 그래서 정말요? 거기서 라이브 카페 3타임씩 또 돌고 해서 한 달에 거의 뭐 2천만 원 넘게 번 것 같아요. 와. 그래서 빚 다 갚고 다시 서울로 진짜요? 와 대단하시다. 그러면 요즘도 좀 상금 사냥은 하고 못하죠. 지금은 이제 데뷔가 돼 있으니까 그런 곳에 심사위원으로 가죠. 더 편하죠. 좋죠. 보이스킹에서는 1억 상금을 그럼 그쵸. 거네요. 그렇죠. 뭐 사냥이라니까 그 나갈 때는 좀 네. 사연이 좀 있었는데 네네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수 되기를 원체 응원하셨었고 저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는 공연 같은데 항상 따라다니면서 저희 팬들 오면 막 엄마한테 이모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려 주시고 하셔서 저 되게 많이 서포트 해주셨거든요. 아들 너 가수 좀 됐으면 좋겠다, 잘 됐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하셨는데 보이스킹 나가기 딱 1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암 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그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좀 우울증 좀 심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 그때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너의 어머니 그렇게 응원하지 않았었냐. 이것 때문에 그냥 진짜 나간 거였거든요. 아니, 그 시대에 어머니가 가수가 되는 걸 그렇게 지지해 주셨다는 것도 참 드문 케이스 같은데요. 열린 분이었던 것 같아요.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정말 진짜 소위 말해 짱짱한 가수분들이 많이 네네네네. 그렇게 좀 짱짱한 가수분들하고 경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? 전혀 없죠. 네, 그런 분들을 만날 일도 없었고 좀 말을 하기 뭐 할 수도 있는데 급이 있잖아요, 사실. 저는 어쨌건 그냥 가수라고 하더라도 저 밑에 있는 인지도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 진짜 연예인이다 이런 분들을 많이 처음 본 거죠 그때. 그러면 오히려 긴장도 했을 것 같아요. 그때는 진짜 그냥 엄마 때문에 1라운드 떨어져도 상관없어. 나 그냥 우리 엄마한테 노래 한 곡 해드리고 나와야지 이 생각으로 나간 거고 그래서 무대에서 긴장 하나도 안 했고 시원하게 하고 떨어지자 이 생각으로 올라갔었고 잘 했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. 좀 수익적으로도 많이 올라가셨을까요? 전혀 없었습니다. 제가 1등 하고 나서 네. 와 이제 드디어 나도 좀 빛을 보는구나. 유명 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. 사람들이 알만한 가수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코로나 워낙 심하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이어서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예 그냥 다 무산됐고 네네. 행사 같은 게 아예 없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났어요. 전 모든 게. 지금은 좀 어떠신 편이에요? 저의 인생적으로 보면 조급함은 이미 다 사라졌고요. 다행히 지금 커피숍을 하나 네, 동네에다 하나 열었는데 그게 이제 초반에 좀 잘 돼서 그거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생활적으로 조금 얘가 메꿔주다 보니까 뭐 제가 가수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부수익이다 생각하고 네,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어요. 커피숍 너무 커져서 프랜차이즈처럼 잘 되기
네. vs 정말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가수되기 어떤 걸 고민된다. 지금은 솔직히 고민이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잘 돼서 네. 제 돈으로 앨범을 내서 혹시 연애는 하시나요? 저도 결혼했어요. 아 정말요? 애가 셋인데 아 그건 몰랐어요. 이렇게 공공연하게는 안 밝히고 네네. 제가 회사 계약이 끝나면서 애가 셋인데 네. 큰 애들은 아들 딸 쌍둥이 아 고2 막내가 네. 3학년. 사랑이 서러워서 또 이렇게 온다. 네, 그 장난 아니신데요? 감사합니다. 유튜브에서 저도 이제 리누님 노래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. 무명 가수분들은 음악만 하시는 분들은 좀 없으신가 봐요. 아니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 혼자였었으면 그냥 100, 200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저는 5명인데 왜 살리려면 그걸로 못 사니까 아무래도 유명하신 분 아니고서는 절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안 되거든요. 그 연예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 먹고 사는 게 되려면 윤민수, 네. 뭐 김범수, 폴킴 뭐 이 정도 느낌? 카페트리 한번 사주세요. 가정을 혼자서 이렇게 지탱해 보시는 건가요? 그쵸. 이제 가요제 나가서 상금 타고 남들은 그게 되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근데 지금도 그렇고 나 보고 있는 4명 먹여 살리는 게 제 그냥 가장 큰 지금 목표예요. 그러니까 뭐 가수로서 뜨고 돈 많이 벌고 이거는 두 번째지만 일단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거라서 그러려고 이렇게 음악 쪽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리누님은 연예인이신가요? 저요? 저는 애 아빠인데요. 아니 왜냐면은 메이저 프로그램 많이 나오셨잖아요. 무명왕에도 나오고. 아유 한 번씩밖에 못 나간 거라. 연예인의 고민은 어떻게 내려야 하는 건가요? 제 기준에서는 홍대를 한 바퀴 이렇게 걸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해 주세요, 사진 찍어 주세요 정도는 돼야 연예인이라고 하지 않을까? 그럼 지금까지 가수를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뭘까요? 원래 노래방에 내 노래가 나오는 게 가수를 꿈꿨을 때 가졌던 가장 큰 꿈이 그거였어요. 노래방에서 내 노래로 노래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앨범 내고서 운다라는 그 곡이 노래방에 나와서 그 하나로 좀 만족합니다. 자녀분들이 그냥 아빠 저렇게 노래 잘한다. 네. 좀 자랑스러워 하는 편이시죠? 그렇게 티를 안 내더라고. 저는 제가 오히려 너 아빠 가수라고 해? 안 해? 그러면 그거 왜 해?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애들이 노래를 다 잘해요. 정말 제가 중학교, 고등학교 때 2배 이상 지금 잘하거든요. 큰아들이 밴드부를 했나 봐요. 하고 있는데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듀엣도 부르고 막 했거든요. 그때 좀 되게 가슴이 뜨거웠었어요. 이렇게 애들이 별로 티를 안 내다가 그래도 아빠 이제 가수예요. 거기 애들이 막 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들놈한테도 좀 면이 쓰고 저도 좀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. 아니, 그래도 그럼 막 보이스킹 네. 우승 같은 거는 진짜 집안의 경사. 그렇죠. 제 생각에는 방송이나 어디 나왔을 때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무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뿐이었던 정도였는데 애들한테는 그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했나 봐요. 아빠가 괜히 좀 곤란해질까봐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요즘 좀 고민도 있으신가요? 고민 많죠. 일단 현실적인 게 가장 크고요. 조금 요즘 들어서 고민 생긴 거는 큰애들 진로. 큰 딸은 미술을 하고 있어서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들놈이 이제 전교에서 공부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발로란트 프로게이머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에 프로게이머 또 소개시켜줘서 했는데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공부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와서 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네네. 걔가 이제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애들 진로도 고민이고 뭐 집도 자가 집이 아니다 보니 빨리 집도 어떻게든 마련하고 싶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크죠. 예전에는 가수로서의 고민이셨다면 이젠 좀 아빠로서의 그쵸. 가장으로서가 네. 고민이 가장 크고 제일 후회하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? 후회했던 부분 너무 많은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잘 됐었으면 하는 게 아직도 있어서 우리 엄마한테 되게 미안한 게 좀 컸었고 진지하게 노래에 임하게 된 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였어요. 너무 후회돼서. 저희 인생은 즐거워 채널에 출연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? 섭외를 저도 어디 가서 뭐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 제 가족 얘기한 건 완전 처음이고요. 그리고 인생적인 부분이나 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. 그럼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즐거웠던 기억이 많은 것 같나요? 아니면 좀 후회했던 기억이 많은 것 같나요?
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더 많아요. 한 7, 80% 되는 것 같은데 그 20, 30% 되는 즐거웠던 기억이 7, 80%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사람이란 동물은 희망을 갖고 사는 특별한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희망 갖고 그냥 언젠가 또 잘 되겠지, 나한테 또 기회가 오겠지, 존버는 승리한다. 네, 그 말도 저는 제일 좋아해서 항상 내실 다져놓고 준비를 잘 해놓고 있으면 무조건 기회는 누구한테든 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. 그러면은 지금 인생이 즐거우신가요? 지금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존버하는 타이밍을 좀 걸어놓은 거죠. 커피숍이랑 레슨으로 제 가족들, 이 사람들 먹여 살리고 지금 그게 1순위고 그게 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좀 진짜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하면 결국은 저는 음악이에요. 음악 계속 하고 싶고 놓고 싶지 않고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회사 JYP 형님 같은